그러면은 이어서 가봅시다. 자, 13번 부등식. 얘도 마찬가지네. 루트 안에 이런 식이 들어갈 때 역시 결국 양변을 제곱하건 다 같이 루트 씌워서 만들건 루트 안의 식에 대한 부등식 표현으로 바꿔주자 했지. 그럼 이제 1차 부등식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양 끝에 값 제곱해서 4, 9, 2x 플러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얘는 2x 플러스 1이 4와 9 사이니까 양변 1 빼서 3과 8 사이에 2x네. x는 2분의 3과 4 사이네.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면은 x 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x는 얘가 1.5니까 2하고 3밖에 없네. 자연수 x는. 그치? 자연수 x가 2, 3이니까 합은 5겠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양끝값 제곱해서 하자 라고 했어.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14번. 요 문제 같은 경우 5명이 질문을 줬어. 굉장히 많은 질문이지. 자, 14번 보자. x가 자연수일 때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nx라 하자. 그럼 예를 들어 x에 5를 넣었을 때는 루트 5가 2와 3 사이니까 2개예요. 1, 2. 이런 식이지. 그럼 얘도 사실 우리 함수 배웠잖아. 이상에서. 그치? 안 배웠니 함수? 그치, 배우긴 배웠지. 기억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x 값이 정해질 때 nx가 하나씩 나오지. 그래서 얘도 함수야. nx도 사실. 그래서 얘는 아무튼 그럼 얘는 n3, n6, n9의 값을 구하자 이거잖아. 그럼 얘 n3이라는 것은 루트 3 이하의 자연수 개수지. 맞니? 그러고 n6은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얘는 뭐야? 루트 6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지. n6은. n9도 마찬가지로 루트 9 이하의 자연수 개수지. 그럼 각각 루트 3, 루트 6, 루트 9가 어떤 자연수 사이에 들어오는지를 생각해보면 되겠네. 그럼 얘 역시 제곱수를 생각해줘야겠다. 근데 루트 9는 우리가 3의 제곱이 9니까 3 이하라는 거 알고 있지. 그럼 루트 3은 일단 그 제곱수가 3 자체가 1과 4 사이에 있지. 그럼 루트 1, 루트 4 사이네. 제곱수에서 생각해보면. 그럼 루트 6은 루트 4와 루트 9 사이에 있는 걸로 생각해줄 수 있겠다. 6이 제곱수 4와 9 사이에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은 어떻게 돼? 얘에 따라서 루트 3이 결국 1과 2 사이네. 루트 6이 2와 3 사이네. 3은 루트 9는 그냥 3이지. 그러면은 각각 n3은 루트 3이 1. 얼마짜리니까 그 자연수의 개수는 1이지. 루트 3 이하는. 그리고 루트 6은 2보다 크고 3보다 작으니까 그 값은 루트 6 이하의 자연수는 2개겠네. 그리고 n9는 3이겠지. 3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3. 3개. 1, 2, 3에서. 그래서 셋의 합은 6이 되겠네. 그치?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제풀이는 정리가 다 됐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건 제곱근의 뜻이 없어. 제곱근은 제곱해서 그 수가 되는 수, 제곱해서 그 수가 되는 수였고, 그럼 우리가 제곱해서 교과서는 이렇게 이렇게 도입을 하거든.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뭐가 있니? 2.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3.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있긴 있지. 루트 2로 있긴 있지. 그 루트 2가 어느 수사에 있는지까지는 알 수 있지. 그런 식으로 루트 2가 어떤 수 사이의 범위에 들어오는지 가지고 정의를 하거든. 예를 들어 1.4의 제곱이 1.96이잖아. 그치? 그래. 1.4 제곱해보면 돼. 그거는. 그럼 루트는 1.4보다는 크겠네. 왜? 제곱해서 1.96 되니까. 1.4가. 그럼 어쨌든 1.4보다 크고 어떤 수보다 작고 계속 추려나갈 수 있거든. 루트 2라는 값은. 이런 식으로 계산기를 통해서 노가다를 해보면, 쉽게 말해 노가다를 해보면, 그러니까 루트 2 같은 애는 이런 식으로 1.414, 414, 2135 해서 쭉쭉쭉 나와서 순한 마디가 존재하니? 근데 얘가 소수인데 순한 마디가 존재하진 않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상에서 순한 소수를 배우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배웠는데 걔네들을 이제 무리수라고 해줄 거. 자, 내가 형광펜 치는 부분은 적어야 돼. 타이틀은 무리수와 실수로 적으면 되고, 즉 무리수는 간단히 말해서 유리수가 아닌 수인데, 그럼 유리수는 뭐였지? 유리수가 아닌 수면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얘네들을 다 무리수라 해. 예를 들어 루트 2나 파이도 마찬가지야. 파이도 순한 마디가 정해져 있지 않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점심 뭐 먹지 하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도 컴퓨터가 미국인가? 거기에 컴퓨터가 원줄 파이에 수수점 아래 자릿수를 계속 구하고 있어. 몇백억짜리까지 나왔어 지금. 계속 구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래서 이런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한다. 그래서 요 수의 계통 체계를 이렇게 알면 되거든. 그래서 얘까지 표현을 하는데 설명을 하자면 얘 우리가 뭐 소수야 전체 큰 타이틀이니까 문제없고 유한소수 그리고 순환소수까지 유리수라고 얘를 언제 배웠냐? 중2 때 배웠어. 중2 때 배웠어. 여기까지. 유한소수 뭐 분모가 2나 5의 소인수로 구성이 된 소수, 뭐 순환소수 뭐 2나 5가 아닌 소인수로 구성이 된 소수. 그렇게 했을 때 순환마디가 존재하는 수. 그래서 얘네들 통틀어 유리수라 했고, 근데 무한소수 중에서도 이제 순환소수는 유리수임을 밝혀냈었고 이상에서 무한소수인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얘네들을 이제 다루자는 거야. 우리가 제곱근을 통해서 배워보니 루트 2나 루트 3 같은 애들은 얘 순환소수 아니네. 순환소수는 아닌데 수긴 수네. 그럼 얘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좀 다뤄봐야겠다라는 필요성이 드러나지. 그치? 우리가 순환소수까지는 유리수란 거 아닌데 유리수가 아닌 수들도 세상에 존재하잖아. 그럼 걔네들은 우리가 유리수 할 때 리가 꼬리 할 때 리잖아. 끝이 있다는 거지. 그렇다는 것은 무리수는 끝이 없다는 거지. 즉 소수점 아랫부분에
숫자가 끝이 없게 나온다. 순환하지 않으니까. 순환하지 않은 끝이 없이, 규칙 없이 쭈르륵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그 이름을 무리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얘는 중3 때 배워. 그래서 이들을 통틀어서 뭐라 부르냐? 실수라고 불러. 그래서 이런 실수를 영어로 하면 real number인데 실세계에 존재하는 수들이잖아. 루트 3 존재하지. 어떻게 존재해?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가 정사각형의 넓이가 3일 때 그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으로서 존재할 수 있지. 그래서 이것도 실수를 하고, 그래서 요 표 역시 프리노트에 정리를 하자. 요 표 역시 얘도 이 수의 계통을 알고 있어야 돼. 이거 교과서에서도 학교 수업에서도 3월달 거의 첫 주 내지 둘째 주에 배우거든. 여기는 첫 주 정도에 배워. 그래서 이 실수라는 게 결국 우리가 배웠던 유리수 외에도 새로운 수들이 발견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수체계가 확장이 되고 있는 걸 배우는 거. 이게 3상에서 무리수와 실수 단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세상 모든 실제로 존재하는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누어지고, 그 유리수는 우리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다루었었던 걸 배웠었지. 그래서 얘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 얘네들을 한글로 쓰자. 그냥 중1, 2에서 많이 다루었고, 뭐 양의 정수 있고 음의 정수 있고 0 이렇게. 정수는 세 종류로 나뉜다. 0은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니라고 했었지. 그러고 양의 정수는 또 자연수라고도 하고. 이렇게 배웠던 중2까지의 내용에서 새로운 수의 체계, 무리수가 새롭게 정의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루트 25,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제곱근을 이용해서 발견할 수 있었어. 이렇게 확장을 하는 거.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무 말 없으면은 수에 대해서 뭘 찾아라, 수를 구해라 그러면은 이제는 실수의 범위에서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거지.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가 무리수가 뭐고 실수가 뭔지 체크해봤어. 그래서 뭐 교과서 속 여기 나와 있구나. 교과서 속 발음이 안 돼. 교과서 속 원리 알아보기. 여기에서는 뭐 크게 내가 다루진 않을 건데 한번 읽어보면은 내가 아까 루트가 뭐 1.4의 제곱이 1.96이니까 뭐 그 사이에 들어오고 이 말 했었잖아. 그거의 원리를 알려주는 건데 정확하게 이게 중학교 3학년 교과서의 생각열기에 대한 내용에 나와 얘가. 정확하게 이 내용 나와 있어.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도움이 될 거야. 자, 그럼 우리가 무리수라는 애가 존재한다는 걸 알았어. 그럼 이거 가지고 실수에 대해서 더 파보자. 그럼 무리수가 일단은 오케이. 그럼 실수들은 어떻게 존재하지? 내가 살짝 여기서 좀 언급을 했던 게 넓이가 3인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 루트 3이 존재한다는 걸 보였잖아. 그럼 그 무리수들은 다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 있을까? 수직선상에 표현 가능할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야. 그럼 얘는 뭐만 알아두면 되냐?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의 대응까지만 알고 있어도 돼. 사실. 즉 수직선이라는 직선 위에 우리가 그동안에는 정수와 유리수들만 표현을 했는데 그 유리수와 정수,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무리수들까지 껴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당연하겠지. 수직선상을 다 메꾸고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사실 수직선은 요것만 적어놔도 돼.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꿀 수 있다. 뭐 얘가 문제 풀 때 그렇게 막 엄청 쓰이는 건 아닌데 우리가 실수라는 수 체계를 배우면서 하나의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돼. 아, 우리가 그동안 수직선에 대해서 배웠고 수직선에서 배웠고 수직선에 대해서 유리수와 정수들을 표현을 했고 그리고 그 점들 사이에 무리수로 온전하게 수직선을 다 메꿀 수 있구나. 즉 수직선에 있는 수들을 다 모아온 게 실수구나. 실수는 모두 수직선상에 표현 가능하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지금 뭐 여기에서도 한변 길이가 루트인 애를 직각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용해서 뭐 표현을 하고 그 OA를 컴퍼스를 이용해서 그 길이를 표현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거 가지고 컴퍼스 돌려가지고 수직선상에 만나는 지점을 찍으면은 아 그게 루트이구나. 이런 식으로 제곱근을 이용하면은 제곱근으로 표현되는 수들 걔네들은 다 수직선상에 충분히 다 표현이 가능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뭐 여기까지 뭐 실수가 수직선상에 다 찍혀요. 그게 끝이야.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대소관계에 대해서 논하자고 해. 사실 대소관계 이미 살짝씩 내가 스포를 했어. 문제 풀어주면서. 당연히 실수 역시 음수가 0보다 작고 양수가 0보다 크겠지. 당연한 거. 부호니까 그거는. 수직선에서 원점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부호는. 뭐 양수 0보다 크고 음수 0보다 작고 뭐 당연한 말 써놨지. 그리고 이 역시 수직선 위에 찍힌다고 했잖아. 그래서 실수의 대소관계는 요 요소만 알면 돼. 뭐냐?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고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다. 그리고 추가로 적으면 되는 게 잘 적고 있니? 절대값이란 어떻게 생각하냐? 그 수와 원점 사이의 거리예요. 즉 거리가 멀수록 음수에선 더 작겠고 거리가 멀수록 양수에선 더 크겠지 당연히. 왜냐면 절대값은 거리의 개념인 거니까. 다 적었니? 정리해봤니 다? 그래서 대표적인 실수의 대소관계인데 얘는 사실 다 아는 거야. 둘이 빼서 0보다 크면 A가 B보다 커요. 둘이 빼서 같으면 0이면 같아요. 둘이 빼서 음수면 A가 B보다 작아요. 두 실수의 A, B의 대소관계.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마 어이가 없을 거야. 당연한 걸 못 써놓으셨어요 하고. 근데 왜 이게 당연하지 않냐? 사실 우리가 그동안 배웠었던 유리수와 적으면서 들어 이 부분
유리수와 뭐 정수 같은 이런 수체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명하게 보일 수 있었던 건데 그러면 이거 실수해서도 되냐? 됩니다. 왜? 우리의 수체계는 기존의 성질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계속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그래서 실수 역시 우리가 부등식의 성질에서 봤었던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한다 이거지. 그럼 결론은 뭐냐? 두 실수를 얘는 두 실수의 대소 관계 비교를 위해선 둘이 좀 구어체로 쓸게. 빼봐야 한다. 이게 이 개념에 이제 주로 쓰이게 되는 부분이야. 두 실수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려면 둘이 빼봐야 된다. 그래야 알 수 있다. 둘이 빼서 음수면 뺀 게 더 크네. 양수면 둘이 빼봐야 한다. 보이니 이제? 두 실수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 둘이 빼봐야 한다. 이해되니? 자, 그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본 게 대소관계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하면은 그 값이 어쨌든 무리수로 나오는데 그거를 쉽게 대소관계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제곱근의 어린 값을 만들어 놨거든. 어린 값을 만들어 놨어. 그거를 우리가 제곱근 표라고 하거든.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요거 읽는 방법은 안 어려워. 뭐냐? 어떻게 읽냐? 얘야 뭐 알고 있으면 돼. 제곱근표는 뭐 1.00부터 99.9까지 수에 대한 양의 제곱근의 값을 반올림하여 수점 아래 셋째짜리까지 나타낸 표야. 그것까지 오케이 알겠어. 보통 문제에서는 어떤 걸 물어보냐? 어떤 뜬금없는 숫자 23.6 이렇게 주고 얘 제곱근표 줄 테니까 제곱근의 값 어림에서 찾아봐 이렇게 되거든. 그치?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뭘 물어보냐? Q 5.71의 루트 씌운 값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찾냐? 여기에서 앞에 5.7을 찾고 그 다음에 5.7 보면 그 다음 수인 1은 가로에서 찾아. 둘을 이렇게 매칭시키면 나오는 숫자가 2.390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럴 때는 5.71의 양의 제곱근은 2.39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지. 또 그럼 얘는 5.82의 제곱근은 어떻게 찾니? 그러면 한번 읊어볼래? 옆에서는 어떤 수를 체크하면 될까? 5.8 위에서는 2 그럼 만나는 지점이 2.412 얘가 2.412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그래서 얘는 표보고 표읽기야. 그래서 어떻게 보는지만 알면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따로 뭐 적을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 제곱근 표를 읽는 방법인 거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좀 대표 유형을 좀 다뤄보자. 대표 유형. 자, 그럼 34쪽으로 가보자. 대표 유형.
1번부터 확인을 해보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겠지. 자, 무리수인 거 찾자. 무리수는 단순하게 말해서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수야. 즉 유리수인 거 고르면 틀린다 이거야. 그럼 루트구는 유리수니 아니니? 루트구는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이잖아. 유리수네. 탈락. 즉 뭐야? 뭘 생각해줘야 돼? 근호가 씌어져 있다고 다 무리수는 아니다. 요 마인드를 장착해야 돼. 채원 잘 적고 있니? 지금 써준 내용 적어야겠지. 근호가 씌어져 있다고 다 무리수는 아니야. 그럼 그래서 기억이 틀린 거겠지. 루트구는 3이니까. 자, 루트 0.4땡. 근호 씌워져 있고 순환하니까 뭔가 무리수 같지만 얘 0.4땡은 잘 알다시피 9분의 4지 않을게. 0.4땡 9분의 4니까 얘는 루트 9분의 4는 루트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3분의 2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는 유리수야. 기억도 마찬가지. 루트 9는 3이니까 유리수야. 디귿 드디어 나왔다. 마이너스 루트 3. 얘는 3이 제곱수가 아니지. 3이 제곱수가 아니지. 그러면은 얘는 무리수 맞지. 유리수가 아니니까. 루트 3 자체가. 그럼 마이너스 루트 3도 유리수가 아니겠지. 리을. 얘 맞고. 틀리고. 3.6. 얘 유한소수니까 유리수야. 미음. 루트 5 마이너스 1은 루트 5가 무리수지. 5가 제곱수가 아니니까 더 간단하게 안 나오잖아. 얘가 2.236 50이 나오거든. 그럼 거기에 1을 빼도 땡땡땡 뭐로 이렇게 나오겠지. 결국 무리수이면 변함이 없지. 여전히 무리수거지. 그치. 그러면은 얘도 무리수 맞아. 그래서 무리수인 거는 디귿하고 미음만 되겠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지. 다 정리했니? 그래서 유리수는 우리가 알기 쉬운 무언가의 제곱 형태로 나올 때가 되게 많다. 근호가 씌워져 있을 때도. 아니면 아싸리 유한수수 순환수수 나오거나. 알겠지? 자, 그러고 그 다음으로 2번 2-1번 넘어갈게. 얘는 말장난 문제야. 이런 유형의 문제 나오거든. 보통 시험지 맨 첫 장에. 근데 그 무리수와 유리수의 개통도를 프리노트에 적으라 했잖아 아까.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야, 알고 있어야 이런 문제 풀 수 있어. 진입한다 문제. 자, 기억.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다? 아니지. 이건 우리 중2선에서 컷 가능하지. 왜? 무한소수에는 순환소수도 포함되어 있어서.
근데 얘는 무리수가 아니지. 기억, 순환소수는 유한소수. 니은, 유리수 중에는 무한소수인 수가 있다? 유리수 중에 무한소수인 수 있지. 그게 순환소수. 유리수인 무한소수지. 디귿,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수 모두 무리수이다? 틀린 말이지. 왜? 루트 9는 얘 뭐랑 같았어? 루트 9는 루트 3의 제곱이랑 3과 같았어. 이 유리수야. 그리고 방금 말했지.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모두 다 무리수인 건 아니다 라고 했어. 리을, 유리수가 아닌 실수는 모두 무리수다. 맞지? 왜? 무리수 자체가 유리수가 아닌 수니까. 그래서 실수는 유리수 또는 무리수야. 둘이 겹치지도 않아. 둘로 이루어져 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이걸로 안 나타내는 게 낫겠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다. 유리수와 실수로 구성되어 있고 둘이 겹치지 않아. 그래서 옳은 것은 뭐야? 니은 맞았고, 디귿 틀렸고, 리을 맞았고, 기억 틀렸고. 그러면은 니은, 리을이 답이겠네. 이해됐니? 여기까지? 자, 다녀오렴. 자, 3번. 3-1번 보자. 얘에 대응하는 수를 찾재. 대응하는 수 찾는 유형에서는 뭘 생각하냐? 결국에는 얘 사각형의 변의 길이를 이용해야 되잖아. 그 찍혀있는 점과 우리가 찾는 점을 둘 다 고려해야 된다. 보자. 지금 PQ랑 PT랑 같대. 근데 얘 뭘 볼 거냐? 우리 이하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지. 빨간색으로 지금 그린 이 직각삼각형. 잘 안 보이니까 파란색으로 바꾸자. 얘 한 변 길이 x라면 밑변 길이 2에 윗변 길이 1이지.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의 x제곱이 얼마니? x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하 배웠지 다들?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 기억나지? 그럼 얘가 5라는 거 알 수 있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얘가 5야. 5니까 x의 값이 우리 제곱근을 배워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그 빗변의 길이를 찾을 수 있어. 항상. 제곱근 개념을 배웠으니까 이제. 그래서 x는 루트 5지. x가 루트 5라는 건 지금 pq, ps, pt 다 같지 지금. 컴퍼스 가지고 이렇게 한 거잖아. 이렇게. 그럼 얘가 pq 길이랑 같으니까 pt 길이도 루트 5네. 그러면은 t라는 수는 지금 p라는 점이 마이너스 2잖아. 그럼 t라는 점은 p에서 루트 5만큼 양의 방향으로 더 간 거지. 그럼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루트 5만큼 더 간 수네. 그럼 그에 대응하는 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가 되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가 제곱근을 배움으로써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빗변의 길이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지.
알겠지? 자, 요렇게 빅스비가 알아듣네. 알아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수익선 위에 대응하는 수를 찾을 때는 먼저 사각형 위에 꼭지점 하나의 수를 표현을 하고 이런 식으로 P가 마이너스 2다. 그리고 T를 찾기 위해 얘네 사이의 길이와 같은 사각형 위에 사각형의 한 변 길이를 찾는다. 제곱근 이용해서. 그리고 그들 사이의 길이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그 수를 길이만큼 더해줘서 찾을 수 있다. 알겠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지? 자, 정리됐니? 응? 얼른 다녀오렴. 자, 떨어졌다. 4-1로 가자. 얘는 똑같아. 말장난 문제야. 말장난 문제. 자, 파이는 수익선 위에 한 점에 대응시킬 수 있다? 맞는 말이니? 예. 왜? 파이가 실수니까 맞는 말이야. 니은 3분의 2와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는 유한계의 무리수가 있다? 땡. 왜 틀려?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지. 그치? 실수가 빼곡하니까 그 사이에 무리수도 많겠지. 오케이. 자, 디귿. 그래서 땡이고 얘는 맞고. 루트 2와 루트 5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정수는 몇 개 없지. 수익선상에서 보면 루트 2와 루트 5가 있으면 그 사이에는 제곱수인 루트 4, 즉 2가 있지. 그리고 1은 루트 2보다 작고 3은 루트 5보다 크고 그러면은 정수는 2로 무수히 많은 게 아니라 유한계 있지. 무수히 많다라는 거는 이제 무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2밖에 없어서 디귿은 틀린 말이 되겠지. 리을 1-루트 2는 원점의 왼쪽에 대응된다. 원점의 왼쪽이면 얘는 어떤 순위? 양순위, 음순위? 원점보다 왼쪽에 있으면 음수라고 할 수 있지. 왜? 0이 있으면 1이 있고 1을 기준으로 그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된댔어? 그것에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였지. 대각선의 길이 얘가 1이고 얘가 1이니까 대각선 길이 루트 2였잖아. 그럼 루트 2에서 같은 길이로 컴퍼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보면은 확실한 건 0보다는 왼쪽에 있지. 그리고 이 수가 1에서 1의 기준으로 루트 2만큼 빠꾸했어요. 음의 방향으로 갔으니까 1-루트 2로 대응되겠네. 그럼 얘는 원점보다는 왼쪽에 있다.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지, 리을은.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을 두 개 나오겠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됐니? 자, 그리고 두 실수의 대소관계 이용해서 보면 돼. 자, 옳은 거 찾자. 그럼 둘이 빼서 보자 했지. 빼서 여기서의 기본 마인드 뭐였어? 둘이 뺐을 때 0보다 크면 왼쪽 게 더 커요.
0이면 둘이 같아요.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아요. 뺀 게 더 크니까 왼쪽이 더 작아요. 요거였지? 요거 바탕으로 생각해보자. 그럼 1번 둘이 뺐어. 2 플러스 루트 2와 2 플러스 루트 3 뺐을 때는 루트 2 빼기 루트 3만 남지. 그럼 얘는 0보다 작지. 따라서 2 플러스 루트 2가 더 작네. 2 플러스 루트 3보다. 그럼 얘는 틀린 말이 되지. 2번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3하고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2면 두식을 빼보자. 두식을 빼봤을 때 빼보면 2 마이너스 루트 3만 남지. 그치? 2 마이너스 루트 3만 남으니까 얘는 0보다 크지? 왜냐면 2가 루트 4니까 루트 4가 루트 3보다 커서. 그럼 두식을 뺐더니 0보다 크다는 건 원래 게 더 왼쪽이 더 크다는 거네.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2보다. 그럼 얘는 2번이 맞는 말이 돼. 3번 1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를 뺐을 때 누가 더 크니? 쉽사리 보기 어렵지 얘는. 두식을 빼보면 되겠지 여기서도. 이 항에서 뺐을 때 생각해보면은 두식을 빼보면은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루트 5 남지. 그럼 얘는 확실하게 음수네. 얘가 음수야? 그럼 원래 것은 1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5 빼기 루트 2는 오른쪽이 더 컸다는 얘기네. 그럼 얘도 틀린 말이 돼.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다 적었지? 자, 얘를 좀 축소하자. 다 정리가 됐으면. 4번 1 플러스 루트 2가 2보다 작니? 두식 빼보면 된다 했지 둘이. 그럼 그 결과 루트 2 빼기 1이니까 0보다 크네. 0보다 크니까 둘이 빼서 0보다 크면 1 플러스 루트 2가 2보다 크네. 그래서 4번도 땡. 사실 답은 2번에서 나온 거. 5번 3 플러스 루트 10과 6. 그럼 둘이 뺐을 때 0보다 어때? 루트 10 빼기 3이니까 크지? 0보다 커. 루트 10은 루트 5보다 크잖아. 그래서 3 플러스 루트 10이 6보다 커요. 그래서 5번도 땡. 그래서 정답은 2번이겠지. 결국에 얘네 적용하는 건 다 뭐였어? 두식을 뺐을 때, 대상 둘이 뺐을 때 0보다 크면은 양수. 0보다 크면은 A가 B보다 크다. 왼쪽 게 오른쪽보다 크다. 같으면 0이면 같다. 0보다 작으면은 오른쪽이 더 크다. 라고 했었지. 그래서 한 개만 더 보자. 오늘 DT를 다 어느 정도 다 잘 공부를 받았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3분 정도 더 써도 되겠다. 자, 그럼 마지막 대표형 6까지만 보자. 빠르게. 그럼 얘도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 있지 않은 것을 찾재. 그럼 얘는 사실 계소관계 이용하면 조금 번거로워지겠지. 그치? 번거로워지겠지. 그럼 얘
뭘 볼 거냐? 1번 같은 경우 루트 2 더하기 0.2는 루트 2 더하기 0.2는 루트 2보다는 당연히 크지 일단. 루트 2보다는 당연히 커 지금. 그리고 루트 3과 비교했을 때 루트 2 더하기 0.2에서 루트 3을 뺀 걸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굳이 이런 경우에는 대소관계 안 써도 여기 알려줬지. 단 요거와 요거로 계산한다로.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얘네 1.414 대입해보면 돼. 414 대입해봐서 이 자리에 1.614가 1.732보단 크고 1.414보다는 작지. 그럼 맞는 말이야. 얘 요거로 계산한다 있으면 요거 쓰자는 거. 루트 2, 루트 3 대신에. 2번 루트 3 빼기 0.2는 그냥 계산해주면 돼. 1.532. 그럼 사이에 들어오지. 1.414와 1.732 사이에. 그럼 얘도 맞는 말. 들어와. 3번 루트 2 더하기 0.03은 그 값을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어? 0.4 1.4 얘가 0.3이니까 4,4지. 4,4,4니까 맞는 말이야. 4번도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얘는 굳이 계산 안 해도 우리가 평균을 배웠잖아. 루트 2와 루트 3. 얘네 값의 평균이니까 당연히 이 사이에 들어오겠지. 우리가 초등학교 때 평균을 배웠으니까. 얘는 평균이라 가능하지. 마지막 5번 보면은 5번 루트 2 빼기 루트 3은 애초에 얘가 음수잖아. 그럼 루트 2 빼기 루트 3의 절반도 음수겠지. 그치? 그럼 당연히 이 범위 안에 안 들어오네.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다. 그치? 여기까지 정리됐니? 그래도 주말이 껴있으니까 이번에는 저번이랑 숙제 양은 비슷할 텐데 주말이 껴있어서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숙제는 39쪽까지 낼 거고 그래도 여기 있는 대표 유형을 한 개씩 같이 봐서 프리노트 요 내용 참고하면서 정리하면은 해볼만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DT 풀이해봅시다. 채원 1, 4, 5 39쪽까지 과연 잘 봐보세요. 영상을 1, 4, 5가 어려운데 선호 이거 있잖아요. 그냥 양이잖아. 붙여도 돼. 작아서 붙여도 돼. 도장도 거의 씌워도 돼. 이놈. 백종이 너무 많은데 이거. 큰일인데. 며칠인지 알겠지? 그렇지. 지구 요거하고 4, 5 중에 하나 5 저원입니다. 55년. 그렇지, 잘 봐야 되지. 굉장히 빡치지. 그렇게 되면. 2번은 안 해도 되겠지. 그렇지. X값 써야 되는데 삼각형 넓이 30 쓰면 C겠지. 요런 거 조심해야 돼, 항상 제곱근 문제에서. 알고도 당해, 이런 것들은. 자, 그렇고, 파일을 안 가져왔네. 잠깐 교무실 좀 다녀올게. 일요일에 원래 TV가 어제? 오늘 일요일에 원래 어제 TV였대. 나도 TV 있어. 너 TV? 아닌데? 기가 너 통화했다는데? 쌤이 봐줬거든. 아 맞아. 태희가 봤어.
근데 걔 원래 받으면 안 됐어. 걔 5개 틀렸대. 근데 조교쌤이 잘못했지만 맞은 좀 안 깨졌대. 걔 보시는데. 너무 대표인데 집을 처음 보는데 안 받으면 솔직히 좀 무서워. 난안 받았는데. 디비야? 안 받았다고. 여기 틀렸는데.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 그냥 다 틀리진 않았어. 우리만 다 틀리지. 그차 빨리 봐야지. 오늘 시팀 그래도 할만했다고 생각해. 복습은 했으면은. 그래서 뭐 한두 개 정도는 틀릴 수 있어. 근데 이제 좀 많이 틀렸다. 그러면은 내가 이 부분에 지금 복습이 좀 약하구나. 요거를 체크해 봐야 돼. 그러려고 TT 보는 거. 자, 다시 연결. 자, 봅시다. 1, 4, 5 해설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잘 봐야지. 뭐야? 일부러 냈어. 낚으려고. 16의 제곱, 음의 제곱은 a 마이너스 4쓰면 틀리지. 왜? 우린 루트 16의 음의 제곱은 루트 16은 루트 4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찾는 건 뭐야? 그 대상은 4의 제곱근이야. 4의 음의 제곱근이면 a는 마이너스 루트 4니까 마이너스 얘는 4는 2의 제곱이니 마이너스 2 찾는 거 우리. 얘도 마이너스 루트 36이면은 얘는 마이너스 6의 제곱이지. 제곱이 밖에 있어. 그래서 얘는 즉 36의 양의 제곱근 찾는 거. 그럼 b는 36의 양의 제곱근이니 그 값은 36이 6의 제곱이므로 6 되겠네.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2와 6의 합 4가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해보고 다음 바로 4번으로 넘어갈게. 선생님이 다시 못 정했어요. 다 적으면 얘기해. 자, 이렇게 정리 가능하다. 그래서 모의 제곱근 찾으라 할 때는 최대한 간단하게 해놓고 찾는 게 좋겠지. 실수하지 않게. 자, 얘는 계산 문제야 거의. 얘는 마이너스 6의 제곱이면 36인데 36의 양의 제곱근은 6이지. 그러면은 얘는 6 쓰고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이지. 그리고 마이너스 10의 제곱이면 100인데 100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10이겠지 얘는. 그 다음에 121은 11의 제곱이야. 요거는 뭐 몰랐으면 뭐 소인수분해 해보면 되니까 사실 알아두면 편해. 11의 제곱이다. 121이. 그럼 a가 요거니까 a 자체는 그 값이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 더하기 11이니까 17에서 13 뺀 4지. 그럼 a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a는 마이너스 루트 4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돼야겠지. 4가 2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로 찾아주면 된다. 어렵지 않지? 그치? 그래서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의 형태를 찾아주면 된다. 그 다음 마지막 5번 보고 끝내자. 5번. 자, A가 음수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A가 음수일 때 옳은 것 모두 고르세요. 그럼 A제곱의 양의 제곱근 형태는 마이너스 A겠지. 왜? 마이너스 A가 양수니까 A가 음수라. 그럼 얘는 기억은 마이너스 루트 A제곱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A 형태니까 플러스 A가 되고, 그럼 기억 맞는 말.
니은 루트 마이너스 10a의 제곱은 얘 100a 제곱인데 그것은 10a랑 마이너스 10a로 제곱근이 나올 텐데 그중 양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10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10a가 나와야지. 근데 그럼 얘는 니은이 틀린 게 되겠지. 디귿 4a 루트 4a 제곱은 루트 2a의 제곱이니까 아하 얘는 2a 또는 마이너스 2a로 나온다 했지. 근데 여기서 양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2a로 나오겠지. 그럼 얘는 사실 얼토당토 않는 말이었지. 디귿은 사실 4가 제곱수니까 혼동하면 안 되겠지. 리을 마이너스 루트 64a 제곱은 마이너스 루트 8a의 전체 제곱이라 할 수 있지. 그럼 8a의 전체 제곱이니까 얘 제곱근은 8a랑 마이너스 8a 나오겠네. 그중 양수인 것은 마이너스 8a가 양수지 a가 음수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8a가 나오겠다. 그럼 그 결과 8a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8a와 마이너스 8a 중 어떤 게 양수지를 체크해보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리을은 맞다. 그래서 답은 D형 리을 되겠지.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고 오늘의 숙제는 39쪽까지입니다. 도장 찍겠습니다.